안녕하세요. 이혜란입니다. 이재춘 대사님 그리고 김형수 대표님을 모시고 북한의 인권 문제가 아닌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2018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한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대화를 이유로 탈북자 단체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런 압박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인권 침해다. 이런 지금 내용이 실려서 화장이 좀 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김형수 선생님,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탈북자 단체들이 실질적인 압박이 있습니까? 네, 우선 탈북자 단체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북한 인권을 반대해가지고 또 개선을 위해 투쟁하던 분들 많잖아요. 근데 지금 북한 인권을 관련돼가지고 활동하는 모든 활동 자체가 이 정부 들어와서는 제대로 활동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방법이 뭐냐면 우선 그 활동을 하던 그 단체들에다가 이제 기부하고 지원해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그걸 지원만 해주면 그 사람들이 이제 싸사리 붙어가지고 비리를 캐자고 접어드는 거예요. 세무조사.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단체들도 잘못하다가 또 걸릴 것 같아서 무서워서 이제는 또 기부도 못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권 행사들 많이 하잖아요. 예전 정부에서는 외교부를 통해서 각 나라에 나가 있는 대사관 통해서도 국제적인 인권 행사도 많이 했었고, 또 한국 내 안에서도 탈북자들 속에서 이제 북한의 인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하는 그런 예산도 좀 약간 이루어졌던 건데, 그런 예산 다 잘렸습니다. 없습니다, 이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통일부 안에 인권과가 어떻게 활동하냐, 그걸 보면 알 수 있고, 그리고 북한 인권, 인권법 자체가 지금 개성한다 한다 하면서도 지금 전혀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내막을 잘 봐도 알 수 있는데, 참 그걸 볼 때는 과연 문재인 도대체 어떤 인권 변호를 했길래 지금 이렇게 북한 인권, 탈북자 인권은 무시하고 있는지, 그 내막을 참 궁금한 것보다도 이제 너무 이제는 한쪽 보면 좀 신물나요, 막. 대사님은 지금 북한 인권정보센터 이사장님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대사님도 그러면 좀 탄압받으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게 없어요. 처음서부터. 예. 없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하나원이라는 데서 인권 관련 조사를 하고 있는 게 있죠. 근데 그것은 원래 우리가 쭉 하던 것을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2년 전부터 그것을 통일부가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하지 말라.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벌써 15년 이상 된 단체고 국제적으로 많은 연대 활동도 하고 있고 밖에서는 우리 이 북한인권정보센터라는 게 상당히 유명한 민간 기구가 돼 있어가지고 우리하고 협력을 원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가 활동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선 대외 신용에서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죠. 0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에 많은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진 단체나 나라가 어디 가서 자료를 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임시 방편으로 통일부도 조금 하고 우리도 같이 하는 걸로 쭉 돼 있는데, 심심하면 우리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참 이거 한심한 일들이죠. 그래요. 우리가 물론 재정적인 지원은 안 받아요. 안 받는데 이런 한심한 일들이 벌써 2년째 벌어지고 있죠. 제일 한심한 것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면서 이제 북한 인권 기록하는 걸 갖다가 통일부 안에 북한 인권 기록센터라는 걸 만들고 법무부에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랑 또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인권 재단이라는 걸 만들게 돼 있는데, 그 재단은 벌써 1년 동안 임차도 다 내오는데 전혀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임차로 벌써 그거를 그냥 매덕을 갖다 그냥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전혀 활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은 말이 인권 변호사라고 변호사 시절에 그랬지만은 북한 인권하고는 완전히 담을 쌓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딱 하나 있죠.
알잖아요. 그건 뭐예요? 난 모르겠어요. 아니 김정은이 대변인이라고 수석 대변인이라고 그러죠. 김정은이가 싫어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글쎄. 그러니까 네. 김정은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북한이 인권 가지고 자꾸 밖에서 떠드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 자기 네. 약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절대 안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최근에 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2004년에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고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 기억에는 2006년부터 시작된 걸 알고 있는데요. 지금 10몇 년 넘게 해오고 있는 건데 2017년도까지는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2018년은 한국에서 했고요. 이번에 또 가야 되는데 박상학 대표 얘기에 따르면 2월 13일까지도 그 통일부에서 예산을 주겠다. 제발 피라만 뿌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김현철이가 지금 내정되면서 이게 완전히 없던 걸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탈북자들이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재정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탈북자 인권운동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최근에 조선일보에도 나왔지만 이 사무실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 대리운전까지 하는 정도로 이렇게 지금 관고 분투를 하고 있는데 이 정부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돈을 삭감 아예 안 주겠다 그런다. 이거에 대해서 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뭐 돈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북한 인권에 대해서 최소한도 국제적인 관심의 그 평균치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당연히 보조도 해야 되고 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뭐 김현철인가 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이상한 놈이 하나 와서 한 그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니까 그건 장관이 누가 되느냐고 서로 관계 없어요. 지난 2년 동안 다 그렇게 해서 다 잘랐는데 그건 뭐 김현철이 전에도 다 그렇게 했는데 뭐 별 김현철만 물론 그 친구 하는 소리 보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구만. 그러나 이건 이 정권의 체질이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는 대통령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 되지. 공산주의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 그렇죠. 네. 2008년에 문재인은 비서실장을 하면서 이 배를 타고 내려온 두 척의 배에 갈라타고 내려온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처형당하게 했죠. 사실 인권 살인마입니다. 살인마입니다. 다른 게 뭐 살인마 아니잖아요. 그게 사진 줄 알면서 어떻게 거기 배에 어린이들을 왜 태우고 오겠어요? 그때 어린이들을 태우고 왔는데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면서 어린이들을 태우고 나가는 그런 데 있습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돌아가는 게 지금까지 이 유엔의 그 2014년도에 인권위원회에서 만든 그 북한 인권조사 보고서 있잖아요. COI라는 거. 네, COI 보고서. 네. 거기에 이제 결론이 북한이 이 조직적으로 광범위한 그 인권 탄압, 인권 말살이 가장 책임자가 누구예요? 조직적으로 김정은이죠.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조사를 받게 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 결론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그 결론을 지금까지 UN 인권이사회가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문재인이 거길 그 김정은하고 같은 배를 타고 아까 그 어린이들 그것은 바로 반인륜 범죄에 해당하는 거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받고 처벌받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는 문재인이도 국제형사재판소에다 그 처벌을 하라고 요구해야 될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유엔은 그런 걸 지금 대외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최근에
계속 발표되는 거 보면 제재 위반한 거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자꾸 구멍 뚫고 그런 것도 있고 인도 범죄도 마찬가지고 인권 탄압도 마찬가지. 유엔이 자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은 결론적으로 하면 이 문재인도 이거 인권 탄압으로 처벌받아야 될 놈이구나 이런 얘기를 계속 말로 그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행동은 바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이게 뭐 탈북자 단체들에 대한 자금을 중단하고 전단 살포하는 걸 조지시키고 또 그다음에 이 경찰들이 탈북자 단체를 방문해서 재정 보고서를 막 내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어떤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했다. 이게 다 지금 인권 보고서에 나온 겁니다. 그러고 북한 인권대사가 1년 넘게 공석 중이고. 그렇지. 예. 그리고 이제 이 언론이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전혀 다루지 않고 있고. 뭐 이게 유엔이 그럼 비교적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보고 있고 최근에 일어난 일도 있잖아요. 지금 소동 벌이고 아까도 뭐 그 방송 하시대. 여기 지금 서울에 와 있는 외신 기자 클럽이 지금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매국이라고. 아니 블룸버그 통신이 벌써 6개월 전에 보도한 그것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걸 인용해서 이런 일 우리가 또 이런 욕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한 것이 무슨 매국노고 뭐 국가원수 모독적 이런 무식한 놈들이 막 떠들어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신 기자 클럽에서 참다 못해서 어떤 특정 통신사의 기자를 실명을 내가지고 그거를 무슨 매국노 어쩌고 석박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성명을 취소하라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취소한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제 여기 외신 기자 클럽이 이건 물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하고 관련되는 거지만은 이 북한 체제나 공산주의 체제의 특질이 뭐예요? 모든 백성을 노예화하는데 가장 컨트롤하기 쉬운 것이 언론 통제지. 전혀 그렇죠. 말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노예제도의 특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외신 기자 클럽이 그걸 지적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 너희 완전히 이거는 북한 김정 체제와 똑같은 놈들이구나. 독재자들이에요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독재자들이죠.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지금 인권 관련돼서 저도 어머님이 이제 오시다가 끝내 북한에 끌려가서 중국에서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끌려가서 감옥에서 71세 된 어머니가 6개월 동안 이제 보위부 감옥에서 고문까지 당했죠. 그때 같이 잡혔던 중에 어린애가 있었는데 걔가 지금 와서 대학 공부합니다. 근데 그 친구 통해 들어보니까 그 나이 많은 어머니가 한번 불려나가면 감방이라는 게 보위부 감방이면 이제 다른 감방 다 소리가 들리잖아요. 고문하는 소리가 어머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근데 어떤 6개월 만에 감옥으로 돌아갔죠, 어머니는. 그래서 저도 북한 인권 활동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게 정착만 하면 그만이다 하고 진짜 북한 인권 활동 제가 하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걸 보는 순간에 이게 내 북한에서 정말 감옥에서 고문당해보고 그 다음에 살아오면서 인권 침해받던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지금 징검다리라고 하는 국제적인 인권 활동 같이 만들었잖아요. 그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독일에 가서 이제 트리오대학교 가서 강의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각 나라 다니면서 많은 강의를 했잖아요. 근데 할 때마다 트리오대학교 가서 제가 강의할 때는 그때 듣던 한 대학생이 격분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런 참상이 지금 벌어지는 게 지구상에 있다는 게 이건 인류의 망신이다. 그리고 이건 정말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관련돼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정부에서도 그러면 같은 민족인데 그들의 인권을 해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정말 막 불쾌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인권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이 이야기 그대로 말하면 아마 그분들 격분할 겁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 지금 북한 인권 관련된 문제를 교육하는 것마저도 지금 거의 막아버리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이제 이게 보고서에 나온 게 정부에 의한 불법적 살해, 정부에 의한 강제 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공권력에 의한 임의 구금, 생명을 위협하는 정치범 수용소 등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다 뻔히 됐는데 문재인이 평양에 그렇게 왔다 갔다 가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 자기가 말하기 딱 하면 우리 보고라도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문재인은 꼭두각시인데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보통 사람인 걸로 알고 대통령으로
뽑아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공산주의자인데. 근데 제가 정말 또 분노하는 거는 국가의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 왜 문재인한테 왜가 줄 섰어요? 그게 때가 되면은 이제 줄 섰던 사람들이. 그거 다 이완용, 다 제2의 이완용들이에요. 예. 줄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사람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거기 가서 줄 서가지고 한 자리에 헤쳐먹겠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걸 헤쳐먹는다 그래야 돼요. 헤쳐먹겠다고. 문재인한테 가서 줄레 가서 줄 서고. 이런 인간들한테 우리가 이게 다 피해 보상을 받아야 돼요, 이거. 그런 시절이 올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아마 이제 묶어서 임명사진 만들 때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을 다 계산해냈다가 지금 이제 앞으로 이걸 우리가 민족 역사로 대대로 이제 우리 후손들한테 교육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보면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삼각산이 난 어딘 줄 몰랐어요. 북한에서 삼각산아 말해도 하면서 우리가 그때 그 분노했던 망국노 시절을 요구하는 영화를 만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와보니까 북한산이 그 북한산, 그게 삼각산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를 회상해보니까 느낌이 뭐냐면 그렇게 일제한테 빼앗겼던 나라가 강복이 돼가지고 갈라졌는데 북한 자체는 북한 주민들이 그러잖아요. 일제 때, 저희 할머니도 그랬어요. 일제 때보다도 더 이게 못살 시장이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인간 침해당하는 게 저 자체도 진짜 40년 세월을 살면서 어느 하루라도 안전하게 살아본 적은 없어요. 그래도 우리 김영수 선생님은 어머님이 접견자라서 좀 낫잖아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일수록 더 이제 감시를 하고. 우리는 쫓겨나가지고. 글쎄, 근데. 우리는 막 정말 생각하면 치가 떨릴 정도로.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이놈들은 선물 정치하지 않습니까? 뭘 조금 줘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생색을 내서 오히려 이제 뭔가 잘못되면 야 이놈아 너는 배를 더 많이 받고 당이 믿음 더 큰 놈인데 왜 이렇게 배반을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게 원칙이 없고 정의감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줄을 서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뭔가 지금 잘해줘가지고 뭔가 또 월급도 높아지고 이래 하니까 이게 딱 북한의 성무정치가 보이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이번에 그 김현철 그 통일부 장관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난 놀란 게 뭐냐면 김정은이가 2009년도에 후계자 돼가지고 2010년도에 천안함 폭침과 그 다음에 좀 연평도 포획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도 북한의 우발적인 사고였지 이게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통일부에 들어오고 그 사람을 선정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인사한 사람들 한 번 정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국민들이. 5.18도 말하는 망언이고. 그러니까 그건 문재인이나 뭐 밑에 조국이나 그런 놈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글쎄요. 망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46명의 그 46명의 우리 군인들 미쳤어. 미친 놈들이지 뭐. 그러니까 그 이제 희생된 그 군인들과 그다음에 우리 피해받은 국민들, 그 부모들과 형제들, 자식들한테는 정말 치욕의 그런 발언인데 그런 발언은 지금도 언론에서 지금 전혀 지금 다루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로 이제 언론이 다루고 진짜 내세워놓고 국민이 지탄해야 됩니다. 우선 본인과 마찬가지로 그 인사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 또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이건 따지면 물어야 되는 거고 사실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탄핵감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언론이 없어요. 네, 이게 탄핵감 같은 거죠. 아니라 쓰레기들만 다 모여 있는 거예요.